시킬리고 노력한 덕분에 우리가 됐는데요. 과연 이렇게 소중한 우리나라 역사 어떻게 발전했는지 지금부터 15차식 농민공기를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기억해 봅시다. 자, 영주와 정주가 왕이 되고요. 이들은 당시의 분량을 억누르고 평평책으로 나라를 잘 운영했지만 안타깝게도 정조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외척, 즉 왕의 엄마의 가족들이 정치를 하게 됐고요. 이것을 무슨 정치라고 하죠?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상식적인 용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자, 이 세도 정치기에 당시의 왕의 외척이 권력을 잡으니까 얘네가 마음대로 정치를 휘둘렀고, 그래서 백성들이 매우 살기 힘들었다. 왜냐면 당시의 관리들이 내각 매식,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팔면서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1억을 주고 안성시장 됐으니 그만큼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돈을 뜯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평가급한 농민들이 동기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동기 뜻이 뭐냐면요, 돈, 벌, 봉자입니다. 기자는 뭘 것 같아? 맞아, 일어나다 기자야. 벌떼처럼 일어나다. 농민들이 벌집을 딱 건드리면 벌집 부하고 흔드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농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난다. 이게 농민공개인데요. 과연 어떤 역사가 있을지 삼정의 문란에 이어서 이렇게 백성들이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다가 농민공기를 일으켰는데요. 이 농민공기와 관련된 영화, 군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선생님 삼정의 문란 소개할 때 잠깐 보여줬는데, 그 군도에서 농민공기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런 장면이 좀 약간 픽션도 있고 좀 약간 재미나게 액션씬이라 돼 있어서 가져왔는데, 한번 우리가 이거 보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무중인지 그냥 대란 가고 있던데. 상점 허락 없이 싸는 걸 나오니까 상점에서 내린 것이니까 걱정도 그때로 몇시요? 국민들이 이제 반환을 생각하는 방면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당연히 근거그림은 진짜 작은 성과도 안 먹고 날 때보다 대단한 사람이고 이따위 설명을 비교할 수가 없어. 이게 시간 따지면 같은 게 다시 얘기했으면 그렇지 그렇지. 엄마 이거 사자지 그래 뜨면 안 한 것이 그냥 돌이 없네. 아이고 공간. 수가 못하고 사람이지만 이게 실수라. 민수임서라. 여기 서울에 아주 좋은 글이 나오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를 알지 못하니 이 때문에 하민들은 열리고 본궁아 겨울까지 들어 진구름 속에 가득한 듯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먹고와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 슬프지 아니한가. 뭐야, 저런 막지 않고 감히 우리 지리산 주설 노사장의 앞길을 누가 막겠소?
부모의 죄를 주먹주먹 읊을 것이니 잘 들어라. 대고 비렸다. 나중사 최선기의 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흉년에 빠진 백성을 구제치 아니하고 오히려 수탈한 죄. 둘째, 백성을 강제로 노역시키고 그 품을 가로챈 죄. 셋째, 유흥과 쾌락에 빠져 목사로서의 몸을 망각하고 나라돈을 부당 취득한 죄 등이다. 이에 우리 진선 추자는 백성의 뜻을 담아 나주목사 최현기에게 참수형을 선고한다. 그러면 이제 나중 목사를 뭐 촬영한다 말을 하는데 나중 목사는요 지금 치면 시장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성도 좀 높은 관직인데 엄청나게 높은 저렇게 사람을 당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촬영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당시 조선 농민들은요 조선후기 세조 정치기에 너무 못 살겠다, 그리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우리가 새롭게 나라를 기억해버리자 라고 하면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 봉기, 어떠한 봉기가 있었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이때 백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상이 하나 퍼지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동학이었어. 혹시 너네 천도교로 들어봤니? 천도교? 우리나라 종교 중 하나인데요. 이 동학이 지금의 천도교가 됐는데요. 한번 이 지금도 있거든요. 천도교 종교가. 저 종교가 처음 듣던 친구들 잘 들으세요. 한번 어떤 종교인지 왜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동학을 만드는 아저씨는 이 사람입니다. 창시. 동학을 창시한 아저씨는요.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최재훈의 아저씨예요. 최재훈이라는 사람이 동학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1860년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백성들을 널리 사랑하라 뭐 이런 꿈을 꿔가지고 동학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는데요. 왜 만들었냐면 이때 최재우가 살았던 시기에 서학, 자, 서학은 뭐냐면 천주교거든요. 혹시 지금 성당한 다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천주교를 믿고 있죠. 가톨릭. 자, 이때 로마 가톨릭이 조선에도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청나라에 가 있었던 그 성직자들, 신부님들이 조선에 이제 건너왔었거나 아니면 청나라에 갔다가 천주교를 믿고 온 사람들이 생기면서요. 이때 서학이 조선에 퍼지기 시작해요. 왜 조선 후기 로마 가톨릭이 왜 조선 백성 사이에 퍼지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 백성들 조선에게 살기 좋았다, 어려웠다?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매우 힘든 백성들이 매우 살기 힘든 백성들이 당시의 천주교, 즉 가톨릭의 성경책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져. 왜 그랬을 것 같아? 모든 사람 맞아. 가톨릭은, 기독교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요 당시의 백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집니다. 야, 우리도 평등하대, 우리도 사랑받는 존재래 이러면서 빠르게 확산됐고요,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요, 서학이라고 하고 있잖아. 서양의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서양의 학문이냐? 천주교 믿으면, 조선 후기 때 천주교를 조선 사람들이 믿으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안 괜찮아요. 왜냐면 천주교는 평등사상, 조선은 대교사예요. 양반과 평민이 있어. 그래서 천주교 믿으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청나라에서 성경책을 가져올 때 이건 서울 쪽의 학문입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공부해 가져온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학을 이때 천주교가 와서 백성사에서 빠르게 확산되는데 이거를 본 최지우 아저씨가 왜 서양의 종교를 왜 우리가 믿고 있냐? 우리의 전통 종교가 있는데 우리 그걸 믿도록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 그러면서요. 이 최재현 아저씨가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양반이긴 양반이나 조금 이제 관직에 못 올라가고 올라간 양반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이 최재현 아저씨가 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유교도 공부했던 사람이고 유교. 그리고 최재현 아저씨는요. 그래, 우리 저런 서양의 종교, 천주교가 아니라 우리 조선만의 종교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 여러분, 조선에 있었던 종교 뭐 있었을까? 불교.
또 뭐가 있었냐면 도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민간신앙도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미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 즉 조선 역사 한반도에서 있었던 전통의 각종 모든 종교를 짬뽕해서 만든 게 동학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선생님 그게 종교가요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선생님도 동학을 제대로 공부한 적은 없어요. 그냥 다양한 종교 사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의 사상을 그냥 종교긴 종교인데 그 내용이나 동학에 있는 그 책이나 그 내용을 보니까 다 이런 거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최저한 사람이 그냥 조선에 있었던 다양한 사상을 아우저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핵심 사상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인내천 사상. 이게 동학의 핵심 사상입니다. 인내천 사상. 한자로는요. 사람인, 곤내, 하늘, 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이퀄이야. 수학에서 는. 그래서 사람이 곧 뭐다? 하늘이다. 사람은 모두 하늘같이 어떤 존재다? 귀한 존재. 즉 평등한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을 서로서로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는 이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동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조선 정부에서 평등한 백성은 모두 다 평등하다.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다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라는 이 인내천 사상, 이거 조선 정부가 가만히 둘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정부는 계급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 정부가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감히 양반이나 상민이나 상민이나 똑같다고 하냐? 정부가 이 동학을 매우 탄압했고요. 이걸 만들었던 최재우 아저씨는요, 체포당해서 죽습니다. 백성들에게 헛된 거짓 정보를 흘린다, 혹세 무민하다 그러면서 넌 사이비를 만들었다면서 정부가 탄압했고 최재우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탄압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동학은요, 지금 보이시면 이 최재우가 여기서 만들었거든요. 동학을 경주에서. 지금 최재우가 만든 이 동학 점점 빨간색 지역이 넓어지고요. 훗날에 가면요, 거의 전국적으로 다 동학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백성들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동학은 왜 전국적으로 확산됐을까? 왜 점점 이 탄압에도 불구하고 동학은 왜 확산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동학 믿으면 죽는데 왜 백성들은 동학을 지지하고 믿었을까? 맞아. 평등해서. 당시에 백성들이 바라는 꿈이 평등한 나라였던 거야.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보자. 저거 동학을 믿고 우리가 저런 걸 이상향을 하는 거지. 그만큼 당시 백성들이 매우 힘들었다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는 이 동학을 만들었을 때가 1870년이거든요. 1870년대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프랑스 혁명이 났어. 1789년에.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19세기쯤 되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돼.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저 지배자들은 우리가 내 세금을 떡떡거리고 살고,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왜 우리는 저들 시킨 대로 살고, 왜 우리는 저들 날고 못할까? 뭔가 의식이 변하기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시대같이 자유,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이라는 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학은 당시 백성들 어떻게 보면 꿈을 꾸는 세상을 만들어줬던 사상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게 직접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 직접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는데요. 얘들아, 농민들한테는 봉기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뭐지? 반란이야. 농민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건, 농민 봉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어났던 농민 봉기. 선생님 잠깐 퀴즈 한번 가져왔는데, 첫 번째 농민 봉기 두 번째 사건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일단 홍경래입니다. 자, 홍경래라는 아저씨가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홍경래이란 퀴즈 맞추면 상품 줄게요. 자,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선생님들 수업 중이면서 솔직히 처음 봤던 속담이야.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평안 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속담인데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속담은 어떤 의미일까요? 평안함으로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손들고 뭐죠?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자유가 있다? 맞습니다. 끝나고 따라오면 선생님인데 주행이 다 있어요. 주행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평안감사도 자기 하기가 싫으면 그만이다. 즉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된다. 사람은 자유가 있다. 그 뜻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냅둬라.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건데요. 자, 잘 보세요. 근데 그럼 평안감사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치? 매우 좋다는 거야. 평안감사가 저렇게 좋은 것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 냅둬라 라는 건데요. 그럼 그만큼 조선시대 때 평안감사라는 건 매우 좋은 관직이었다는 건데요. 평안감사가 뭐냐? 지금으로 치면요 도지사입니다. 즉 평안도를 총괄하는 관리자야. 자, 평안도가 어디냐? 여기. 지금 보이시는 빨간색 지역 여기가 평안도인데요. 여기에 관리가 되면요 조선시대 때 떼돈 벌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평안도에서 압록강 넘으면 무슨 나라가 있게? 맞아, 청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항상 누가 지나다니까? 상인들, 물건을 가득 실는 상인들이 지나다니는데요. 당시 여기를 관리하는 평안감사, 이 상인들한테 뭘 받았게? 세금을 받아, 돈. 운행료나 운송료나 아니면 통행세 같은 걸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평안감사는 떼돈을 벌었어. 그만큼 매우 돈을 잘 버는 관직이었는데 이때 여기 제일 악랄하게 판관 오렸던 애가 있었습니다. 조선제 김정이라는 아저씨인데요. 얘는 이방원 태종의 사돈이었어. 즉 세종의 장인어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인데요. 얘가 이 평안감사가 된 거야. 그런데 아니다, 태종의 장인인가 그러거든요. 하여튼 조선의 왕족의 장인입니다. 얘 딸이 조선 왕이랑 결혼했어. 근데 이 김정이라는 애가요,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 왔다 갔다 장사꾼한테 세금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딱 그런 거. 야, 너 물건 왜 이렇게 많이 실었어? 너 물건 가기 전에 원래 100kg 가져가야 되지 않니? 너 왜 300kg 가져가냐 해서 200kg 뺏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양아치처럼 다 뺐습니다. 그리고 상인한테 뺏은 물건 어떻게 했게요? 자기가 팔아. 번 돈은 내 거. 그러니까 이때요 당시에 조선 정부에서 얘를 고발할 정도로 매우 상관원 저 관직에서 매우 큰 상인들을 비롯하는데 이렇게 평안도는요 당시에 상인들이 매우 뜯어먹던 지역이었어. 관리들이. 이때 일어난 게 흥명이 나는데 배경부터 볼게요. 배경. 자, 저렇게 평안도는요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령들한테 뜯어먹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도 있었냐? 이런 이유도 있었어. 탕리기라는 책인데 이 책에 따르면 조선기 때 책인데요. 300년 동안 높은 곳 플러스한 관리가 없었고 혹은 과거의 국제도 혈령, 즉 마을 시장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건데요. 자, 잘 보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봐봐. 여기가 평안도인데 얘들아 여기 백두산 여기서 살고 있던 유목민족이 있었어. 걔네가 여진족인데 이 여진족이 좀 조선한테 호의적이야. 그럼 조선은 어떻게 했냐? 얘네한테 땅을 줬습니다. 너네 여기 살지 말고 조선에 땅 줄 테니 여기서 살아. 그래서 여기 실제로 많은 여진족들이 살았어. 얘들이 이제 백정이라고 불렀는데 백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낮게 불렀는데 여기에 여진족들이 많이 사니까 조선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조선인도 있지만 여진족도 많이 있다. 즉 오랑캐들이 사는 데다. 그래서 여기 애들을 잘 안 써. 쟤들은 오랑캐야, 무식한 놈들이야. 쟤들을 관직 주지 마. 이런 약간 사회적으로 차별이 있어서요. 실제로 평안도 사람들은요, 과거 시험을 100점 받아도 관직이 오르돌랐습니다. 심지어 과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2차 면접이나 이런 데서 딱 그런 거고, 얘 평안도 사람에 얘 높은 관직 주지 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이 수능 받을 때 만점 받았어. 근데 안성 사람을 해서 서울대 못 간다고 어떨 것 같아? 그치, 열받지.
당시의 평안도는요 이러한 지역 차별과 세금을 왕창 뜯기던 지역이야. 그래서 당시에 이 평안도는 당시에 이 평안도는 매우 차별받던 지역이다. 여기서 산 사람들은 높은 관직에도 오를 수 없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세도 정치가 되면서 이 세도 가문이 평안감사로 취임을 한 순간 이 평안도의 상인들, 그리고 광부들, 농민들 할 거 없이 다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안도는 매우 살기 힘든데 더 힘든 건 차별까지. 그러니까 얘들이 더 서러워서 일으킨 게 홍경래가 아닌데요. 이때 홍경래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내용을 볼게요. 자, 이때 홍경래가 일으키는데요. 홍경래는요, 기록에 따르면 뭐 평민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야, 양반이긴 했는데 돈이 없는 양반이야 라는 설도 있는데요. 몰락한 양반. 확실한 건 딱 하나입니다. 꽤나 공부 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공부를 했다는 뜻은 집에 뭐가 좀 돈은 좀 있었다는 뜻이야. 돈은 좀 있는데 공부도 좀 했고 굉장히 똑똑했대. 근데 홍경래는요, 과거 시험을 많이 보러 갑니다. 근데 보러 갈 때마다 떨어져서 이제 초하니까 주먹을 술 한잔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애가 그래서 당신 맨날 왜 와서 떨어지냐고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평안도에서 왔다 그랬더니 소시는 못 들었냐. 조선은 평안도 차별한다. 너 평안도 출신도 안 되는 거야. 네가 아무도 듣게도 넌 죽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홍경래 열받지. 그래서 평안도에 가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평안도 사람들, 조선 정부에서는 평안도를 버렸다. 왜냐?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우리를 보면은 평안도 놈이란다. 조선 정부는 우리를 차별한다. 우리 이렇게 더러운 세상 살지 맙시다. 우리 들고 일어납시다. 이러면서 몰락 양반 홍경래를 중심으로요. 당시에 돈을 뜯겼던 중도 상인들, 관리들한테 돈을 뜯겼던 이 상인들, 그리고 여기에는 광부들이 많았거든요. 광산이 많죠. 이 광부들도 돈을 엄청 뜯깁니다. 거의 무임금을 노동해요. 그리고 당시에 삼정의 분란을 뜯겼던 농민들, 이렇게 몰락한 양반, 중도 상인, 농민 등이 다 같이 참여해서 일으킨 게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잘 봐봐. 왜 지금 홍경래의 난은요, 조선 후기 때 거의 처음으로 시작했던 밀란 중 하나인데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거야. 배경.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 보세요. 참여한 사람들 농민 혼자야, 여러 명이야? 여러 개 팀이야. 여러 개 팀이야. 이게 중요해. 왜냐면요, 조선 후기 때 밀란이 겁나 많이 일어났다. 진짜 많이 일어나. 왜냐면 그만큼 살기 힘들었다는 거죠, 조선 시기에.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 다음 밀란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딱 밀란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밀란이지? 알는 방법이 홍경래라는 정확히 지역 차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점. 이 두 가지 특징이 다른 밀란과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경래라는 시험이 좀 많이 나오는데 수능이나 삼성 능력검사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걸 보고 이거 홍경래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했을 때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 돼요. 지역 차별이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홍경래가 일어났는데 결과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실패했어. 만약 성공했으면 홍경래가 나라 세웠겠지. 하지만 실패합니다. 자, 그래도 잘 봐봐. 홍경래가 일어나고요. 이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졌을까? 왕. 맞아, 왕. 그럼 왕은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 고민. 어떤 고민? 맞아. 홍경래라는 애가 반란이 겼어? 어떡하지? 또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갔을까? 맞아. 백성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평안도에서 더럽게 살기 힘들어서 평안도 사람들이 반란이 일으켰대. 그럼 백성들 어떤 생각했을까? 맞아. 우리도 살기 힘든데 우리도 할까? 이러면서 당시에 홍경래가는요, 이후 농민봉기 영향 줍니다. 야, 홍경래라는 사람이 반란이 일으켰대. 그랬더니 조선 정부가 거기를 조금 조정해주거나 도와준 것도 몇 개 생겼대. 그러면서 이때 농민들이 그런 거고 우리도 뭔가 우리 요구를 같이 들고 일어나보자. 뭔가 우리 의견 모아보자. 라는 농민봉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어난 농민봉기가
세 번째 학습 목표 임술 농민 봉기인데 이렇게 훈련이 나오면 농민들의 이렇게 모임 너네가 뭉치면 어떻다? 세다. 맞아. 너네 한 명일 땐 약하지만 너네가 뭉치는 건 너네는 세다. 이렇게 의식을 잡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일어난 게 조선 후기 밀란인데 어떤 밀란이 일어났는지 자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이거 끝나면은 여기 영상에 관련된 퀴즈 한번 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번. 하루하루 먹고 살기는 힘든 농민들이 농민봉기에 직접 가담한 이유는 삼정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국의 세 가지 세금으로 당시 조선의 농민이라면 누구나 꼭 내야만 했습니다. 전정은 토지세로 농토에 부과된 세금이고 군정, 즉 군토는 직접 군역에 공무하는 대신 관청에 내는 옷감을 군토라고 합니다. 환국은 식량이 떨어진 봄철에 농민들에게 쌀을 빌려주었다가 추수한 다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세도 정치로 중앙 정치가 문란해지자 지방 관리들의 풍토도 심해져서 세금을 걷는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지방 관리들은 중간에서 세금을 가로채고 그 부족한 만큼의 세금을 더 걷었는데요. 이는 고스란히 농민의 부담이 됐습니다. 가령 전정을 보면 당시 전정과 대동미 등을 포함한 세금은 토지 한 결당 쌀 20두 정도였으나 관리들은 정해진 양보다 몇 배 이상을 걸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없는 땅이나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도 세금을 매긴 탓에 농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군포는 영조 때 균역법이 실시된 후로는 1년에 배 한 피씩이었는데 관리들은 갓난아이까지 군적에 올려 군포를 내게 했습니다. 나리, 군적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벌써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죽은 사람이 군포를 내라뇨. 여기 군정의 버젓이 내 아비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느냐? 아들 둘의 아버지 그리고 자네까지 성인 남자가 내시니 군포 내딜. 삼정 중에서도 환곡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지푸라기나 모래가 섞인 나쁜 쌀을 빌려주기도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농민에게 강제로 쌀을 빌려준 다음 비싼 이자를 붙여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삼정의 문란과 탐과 놀이의 착취를 견디다 못해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되거나 노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순조 때는 안동 김씨가, 헌종 때는 풍양 조씨가 세도 가문이 되어 조선의 권력을 독차지했는데요. 헌종이 아들 없이 죽자 대신들은 강화도에 살던 힘없는 왕손 이원범을 임금으로 세웁니다. 그가 바로 철종인데요. 철종은 김문근의 딸을 왕비로 가졌는데 이에 안동 김씨가 또다시 세도 가문으로 분쟁하게 됩니다. 홍경래에 난 이후 농민들은 지배층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이후 50여 년 동안 전국에서 크고 작은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1861년 4월에 백납신이 경상우도에 군사일을 맡아보는 총책임자인 병마사로 새로 오게 되는데요. 백납신은 당시 세도 가문인 안동 김씨 가문에 뇌물을 바치고 벼슬을 얻었기에 애초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없던 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었는데요. 이에 참다 못한 농민들은 마침내 대규모 저항에 나서게 됩니다. 철종 13년인 1862년 2월 몰락 양반인 유계춘과 나무꾼이었던 이계열 등이 중심이 되어 봉기를 이끌었는데요. 이들은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진주 읍내에 모여서 자신들을 괴롭힌 지방 관리들의 집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진주에서 처음 농민 봉기가 일어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됐는데요.
1862년은 임술년이기에 그 해에 이름을 붙여 임술농민봉기라고 합니다. 자, 1862년 임술년에 농민들이 떼거지처럼 들고 일어나서 농민봉기가 시작되는데 홍경련이 난 이후에 이제 농민봉기가 시작됐고요. 이때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여기서 일어나면서 세도가면 물리거나 우리가 이제 지도하겠다. 너네 똑바로 정치해라. 라고 했는데요. 자, 영상 보고 나서 퀴즈. 한가놀이, 백라신의 횡포로 유교춘 등 밀란이 처음 일어나는 지역은 강철이 어디지? 정답, 진주입니다. 끝나고 따라하세요. 자, 임시농민봉기인데요. 자, 임시농민봉기는 잘 얘기했듯이 진주에서 처음 시작이 되는데 잘 보세요. 처음에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배경입니다. 자, 그럼 왜 농민들이 또 들고 일어났나? 당연히 왜 이렇게 했겠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세도 정치였으니까. 당시에 소수의 가문 세도가 정치를 하면서 해난 왕이 똑바로 관리를 못한다. 그러면서 온 마을은 부정부패가 일어나. 그리고 당시의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을 떠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일 바엔 우리 뭉쳐서 한번 나라 기업을 벌리자. 이러면서 농민봉기를 일으켰는데요. 자, 내용. 임술 농민봉기의 내용을 보시면요. 진주 지방에서 유계춘 등 백낙신의 횡포로 유계춘 등이 일으킨 농민봉기인데요. 이때 수많은 농민들이 참여합니다.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왜 여기서는 유계춘, 백낙신, 진주 이런 키워드를 왜 강조하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선족이 농민봉기가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왜냐면 그만큼 조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민주주의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뭐 그런 것도 영향 바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나오는데 홍경래이나는 예고랑 좀 차이점을 줘야 돼. 홍경래이나는 지역적 차별 때문에 그게 특징이고요. 얘는 농민들이 힘들게 일어난 거야. 특별한 좀 특이한 점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 역사 시험에 뭘 내었냐? 이런 애들 내. 한가놀이, 백낙신이 진주에서 유계춘 등이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 뭐 이런 키워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핵심 키워드들은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진주에서 시작된 이 진주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요. 하지만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성공했으면 조선은 없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이때 정부도 알았어. 뭘 알았냐? 농민들이 홍경래단 이후에 지금 진주에서 또 공격을 해갖고 지금 진주에서 일어나고 나서 계속해서 농민봉기 일어나다. 그 뜻은 백성들이 어떻다? 맞아, 힘들다. 그런데 정부도 알아. 이거 하나하나 진압을 했어. 진압은 했지만 진압을 하고 나서 이제 얘들 한계가 온 거야. 왜냐면 군대도 부족하고 그 백성들이 많이 일으키면 때려잡기만 하면 이게 해결책일까? 아니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 백성들이 두 번 다시 반란 안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돼? 먹고 살기 다시 좋게 해주면 돼.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왜 먹고 살기 힘들지? 라고 봤더니 이것 때문에 백성이 힘들대. 삼정의 문란 때문에. 그럼 정부는 저걸 해결해줘야 돼. 그래서 뭐 하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한다. 삼정 이정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해. 삼정 이정청. 이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이 매우 살기 힘들자 이때 진주가 지금 여기입니다. 진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밀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정부도 저거 너무 심각한데 뭐가 일어났는데 쟤네 불만이 뭐래? 삼정의 문란 저거 해결해주자. 그래서 설치한 게 이때 백성들이 양반만 사람이야. 우리 백성이 딱 나오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정부가 설치한 게 삼정 이정청이 없네? 괜찮아요? 없네. 자, 잘 보세요. 삼정 이정청이 뭐냐면요. 어차피 지금 없어. 그냥 이름만 남았어. 삼정의 문란을 바르게 바꿔주는 관청이야. 바르게 바꿔주는 관청. 즉,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겠다는 관청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거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이때 정치 누가 한다?
세도강문이 하고 있어. 세도강문이 하고 있어 지금. 왕의 외척들이 하고 있어. 왕의 외척들이 기업 정치 할까? 안 합니다. 얘네가 지금 나라 망친 주범인데 얘네한테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한 거 얘네가. 그러니까 해결책이 발휘될 수가 없지. 뭐 잠깐 뭐 백성 세금까지 주는 거 이런 거 해도 얘들이 삼정의 물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지배층 자체가 썩은 상태라서 백성들을 위한 개혁 정책이 계속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래도 백성들은 알게 됐어. 뭘 알게 됐냐? 이렇게 뭉쳤던 백성들 뭘 알게 됐냐면 우리가 저렇게 수령들이 뜯어먹는다 해서 우리가 뜯긴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사람답게 좀 살고 싶다. 얘네가 사회의식이 성장을 시킨다. 그리고 우리도 이때 백성들 우리 백성들 뭉치면 어떨까? 강하다. 왜냐면 얘네도 알아. 왜 우리가 뭉치면 강하다가 아니면 정부가 그래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거 말고도 아랫사람을 해서 정부 관리를 파견해서 그 농민분들 수장이랑 만나서 얘기해. 너 왜 관리하니 했더니 너네가 요구사항이 뭐니? 막 들어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가 수령을 혼내줄게 이러면서 관리해주는 애가 아랫사람 관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아. 우리가 들고 이러니까 정부도 우리의 얘기를 들어준다. 우리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뭉치자. 즉 사회의식이 성장했고요. 이때 배경 좀 중요해요. 배경. 선생님 몰라. 자,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 때 이렇게 농민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흥정래의 난 그리고 임수농민공기까지 농민공기를 봤고요. 선생님 끝으로 백성들을 뭉치면 힘이 강하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요 국민들의 솔직히 힘이 난 되게 강하다 생각하고 우리나라 진짜 강하다 생각해요. 항상 임진왜란도 우리나라 지도자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 의견이고요.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 민주주의가 약해질 때마다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민주항쟁도 같이 하고 표현도 일으켰는데 선생님이 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 어떤 장면이냐면 그 한경애라는 가수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한경애가 누구냐면 여보세요 누구없어라는 노래로 좀 유명한 가수였는데요. 그분 코스프레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그분이 약간 이제 민주주의를 주제로 막 노래를 만들면은 후배들이 막 그런데요. 선배 그래도 나는 안 바뀌어요. 그런 거 왜 만들어요? 막 대중 가요 막 그런 거 해야지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는 니들이 뭘 안다고 이러면서 막 대답한 적이 있었대. 근데 그분이 그 말 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봤거든요. 뭘 봤냐면 여러분 전두환이 우리나라 독재했었거든요. 근데 전두환이 대통령을 어떻게 독재했냐면 자기가 뽑은 국회의원들한테 선거 투표해서 국민의 투표가 아니라 자기가 뽑은 사람들하고 몇 명 투표원들한테 자기 대통령 임명받아서 독재를 했거든. 그걸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권 우리한테 달라 라고 해서 가져온 사건이 있어. 이게 6월 민주항쟁이야.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을 지적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 앞장섰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명의 가수분이 있었고 그 가수분이 경험한 거야. 국민들이 뭉치니까 어떻게 됐다? 선거권 정치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여러분이 딱 살면서 뭔가 부담이 있다. 그러면 같이 똘똘 뭉쳐서 함께 여러분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실 바라면서 노트